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 라인입니다. 금일에 여러분과 함께 영어의 어순, SV 울라블라 쌍W와 그리고 실전에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도입부, 그리고 이 도입부들의 축약어 발음까지 함께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라이언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영어 회화와 영작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우선 첫째적으로 영어의 어순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SV 울라블라 쌍W 어순은 라이언이 두 편으로 제작을 해뒀죠. 입문자분들을 위한 용과 그 다음 초중급자분들, 때로는 이제 기초자분들을 위한 버전을 제작을 해뒀으니까 한번 자신의 레벨에 맞게 이 영상 후에 한번 어순편을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은 문장 전체를 생각하고 입으로 이야기하거나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딱 문장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히면 빠르게 도입부를 먼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에서 이런 다양한 도입부 훈련을 같이 연습해 볼 거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실 때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뉘앙스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하는 말투, 그 다음 때로는 격식체나 비즈니스 속에서 사용되는 말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별로 여러분이 앞에 도입부를 어떻게 잡을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하는 훈련을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어의 어순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 다양한 실전 도입 훈련을 반복하면서 어느 표현이 딱 캐치가 될 때 내가 빠르게 도입부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다양한 어휘 그리고 실전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동사구의 표현을 익히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내가 지금 익히는 이 어휘와 동사구의 표현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무작정 단어만 많이 암기하게 되시면 영어 공부가 굉장히 싫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영어의 어순과 도입부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잡히면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들을 조금 더 알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단어와 이런 동사구 표현을 공부하실 때 조금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화면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표현을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다른 이제 새로운 표현이 나올 때는 라인이 같이 등장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조금 더 넓은 화면을 통해서 오늘 배울 표현들을 한번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공부할 부분은 바로 I will. 그 다음 이 I will의 축약어로 사용되는 R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will은 would까지 포함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여러분이 실전 회화를 구사하실 때 문장의 도입부를 I will로 발음할지 아니면 I will의 축약어로 발음할지에 따라 여러 의미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I will의 축약어부터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I will의 축약어로 공부하실 때는 단독 발음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뒤에 동사와 울라블라 쌍W가 연결이 되는 문장 속에서 발음을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우선 단독 발음은 R.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 이 발음을 R을 이렇게 너무 의식을 하게 될 때는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I'll drink coffee. 즉 자꾸 발음을 R로 너무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언이 이 발음을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단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알까기. 자, 한 번 더 알까기. 하지만 이제 이 발음을 연습하실 때 알까기. 한 번 더 알까기. 그렇죠. 이렇게 조금 더 혀를 조금 더 굴리시면서 알까기. 그럼 나중에 이제 R각이라는 발음이 R각이라고 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이 되는 훈련이 될 겁니다. 자, R각이. 자, 지금 이 느낌을 가지고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ll drink coffee. 한 번 더 I'll drink coffee. 그렇죠. I'll drink coffee가 아니라 I'll drink coffee. 마치 R로 발음되는 느낌처럼 뒤에 동사를 스피드 있게 붙이시면 돼요. 근데 단순한 R이 아니라 I'll drink.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TV를 보면서 혹은 운전하시면서 자꾸 R각이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하시면서 문장 속에서 같이 표현을 하시면 조금 훈련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실 때는 이제 뒤에 동사 부분을 같이 붙여서요. I'll drink, I'll study, I'll work, I'll see 이렇게 연습하시면 그래도 많이 훈련이 될 겁니다. 자, 이 I will로 시작되는 표현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두 가지의 뉘앙스를 지닌다는 것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중톤. 중톤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말 속에서 너무 극존댓말도 아니고 너무 친구에게 편하게 사용하는 말투도 아닌 중간 정도의 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한테 내가 어느 정도 편한 느낌으로 사용하는 표현.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는 리을 게요, 리을 레요 정도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즉 리을을 붙인 이유는 볼게요, 살게요, 먹을래요.
자, 이런 뉘앙스가 잡힐 때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I will의 축약어.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에서 물건 같은 거를 구입할 때 보통 이렇게 R로 시작되는 도입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그러면 피자하고 콜라 먹을게요. 그렇죠. 지금 뒷부분도 뭐뭐 할게요. 저희 그러면 저녁에 시내로 나갈게요. 이런 느낌이 잡히실 때가 앞에 도입부를 will의 축약어로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비격식의 표현입니다. 비격식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편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말투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무언가 순간적인 즉흥적인 느낌으로요. 자, 기억을 하실 때는 뭐뭐개, 뭐뭐래 정도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 집에 갈게. 나 이거 살래. 나 이거 먹을래. 즉 즉흥적인 느낌으로 무언가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 보통 국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be going to는 구체적인 미래, will은 즉흥적인 미래다라고 많이 공부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딱하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실전에서 빠르게 반응 속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내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에 가는 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즉흥적인 느낌으로 말하는 표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순간적인 느낌으로 즉흥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문장 끝이 개래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의 친구가 묻습니다. 너 뭐 먹을래? 근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다가 난 그냥 아이스크림 먹을래. 지금도 이렇게 레로 끝나죠. 그럼 이런 느낌일 때 빠르게 앞에 반응 속도의 도입부를 are 그리고 문장을 뒤에 연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자, 그럼 영어로 I'll have some ice cream. 그렇죠.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이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순댓국을 먹으러 가는데 이 순댓국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의 나이가 굉장히 어린 겁니다. 즉 젊은 사장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보통 주문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장님, 저 순댓국 먹을게요. 이렇게 뒷부분이 지금 개요로 끝날 때 앞에 도입부로 여러분이 빠르게 are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너무 비즈니스 영어처럼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너무 친구를 대하듯이 반말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즉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내가 상대방을 조금 편하게 대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격식 있게 대할 것이냐 그 두 가지의 부분으로 생각하십시오. 꼭 나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존댓말과 반말로 자꾸 구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종업원 분들을 대할 때 이 종업원 분에게 내가 존댓말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반말로 이야기해야 되나 이 두 가지만으로 너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내가 이 종업원 분에게 편하게 이야기해야지라는 말투도 있다라는 거. 이 가운데의 말투를 항상 의식하시고 영어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실전에서 이렇게 빠르게 도입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바로 I will. 즉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I will 다음에 동사로 연결되는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은 I will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걸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격식체. 자, 격식체는 주로 비즈니스 영어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 뉴스나 신문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법입니다. 이때의 뉘앙스는 real 겁니다. real 것이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즉, 볼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갈 것입니다. 조금 더 격식체의 느낌이 되죠. 한번 예를 들어서 예문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저희가 그 서류를 들고 내일 방문할 겁니다. 즉 약간 비즈니스 이메일의 느낌이 들죠. 그 다음 문장은 주문하신 물품은 내일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객님. 즉 이렇게 뭐뭐 할 겁니다라는 격식체의 뉘앙스가 I will. 그래서 실전 회화로 편하게 이야기하시거나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I will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축약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 다음 또 다른 뉘앙스는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할 겁니다. 그 다음 꼭 뭐뭐 할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의지적인 느낌이 들릴 때는 축약어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예문 볼까요? I will master English this year. I will master English this year.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죠? 올해 꼭 영어를 마스터할 겁니다. 그 다음 편하게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난 올해 꼭 영어를 마스터할 거야. 바로 이런 뉘앙스도 가능하다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다양한 실전 예문으로 살펴보기 전에 최종적으로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있는 이 문장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I will drink coffee. 자, 지금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문장은 약간 격식체 위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저는 커피를 마실 겁니다. 이렇게 약간 비즈니스에서 바이어들과 조금 이야기할 때 그런 격식체의 느낌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I will drink coffee.
지금 라이언이 발음할 때 무언가 좀 의지적인 느낌을 넣었죠. 나는 꼭 커피를 마실 거야.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이제 뭐 100일 휴가 같은 거 나올 때 커피를 못 마시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나가면 진짜 꼭 커피를 마셔야지. 그런 의지적인 느낌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문장은 I'll drink coffee. 자, 그럼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가 두 가지가 나오겠죠. 저 커피 마실게요. 요 정도의 중톤. 그 다음 편한 친구끼리는 그럼 난 커피 마실래. 이런 느낌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해석 기법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편한 회화로 이야기할 때는 I will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약어인 R로 발음을 많이 한다는 거. 이 점 최종적으로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 예문들을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얼만큼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예문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단 시간이 조금 빠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화면을 잠시 정지시킨 후에 그 다음 천천히 한번 문장을 맞춰보시고 그 다음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예문은 라이언이 비즈니스 이메일을 영작하는 느낌처럼 만든 예문입니다. 지금 아래 맨 위에 한글을 보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격시체의 느낌이죠. 자, 그럼 영어로 I'm sorry, I will send the file right now. 그렇죠. 이때는 축약어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다음번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 음성 지원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저기 전화 좀 받아주시겠어요? 조금 약간 격식체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Would you get the phone please? 한 번 더 Would you get the phone please? 이렇게 우주로 시작하는 느낌이 조금 더 정중한 느낌. 하지만 이 표현을 저기 전화 좀 받아주실래요? 조금 더 밝은 느낌의 중톤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Will you get the phone? 이렇게 will you로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will you로 이야기하던 느낌을 조금 더 격식체로 올리고 싶으시면 그때 will을 would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도 정답이 두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제가 받겠습니다. 조금 이제 격식체로 얘기하죠. 그럼 영어로 I will get it. 한 번 더 I will get it. 근데 제가 받을게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I'll get it. I'll get it.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만약에 이제 편한 친구면 내가 받을게 라고 할 때도 I'll get it 이렇게도 탄생된다라는 거. 기억 잘 해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will you와 우주의 개념도 한번 체크를 해두십시오. 나중에 반응 속도 훈련에서 will you하고 우주도 같이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느낌표가 보이시나요? 라이언이 그래서 현장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거. 이유는 뭐죠? 책에서는 감정을 느끼기가 되게 어렵죠. 라이언이 이 문장을 만들 때는 어떤 느낌으로 만들었냐면 전 올해에 꼭 승진할 겁니다. 때로는 나 올해에 꼭 승진할 거야. 지금 이렇게 음성 지원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시게 되죠? 아, 이건 의지다. 이런 의지의 느낌일 때는 I will get a promotion. 한 번 더 I will get a promotion. 이때는 축약어를 사용하시면 의지 전달이 안 된다는 거. 그 점을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승진과 관련된 표현은 바로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번 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읽는 톤을 들으시면 아, 우리 동네 영화 라이언이 이 문장을 어떤 느낌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부분이 바로 캐치가 되실 거예요. 나 지금 사무실에서 보고서 만들고 있는 중이야. 아, 그거 내일 아침까지 줄게. 자, 즉 편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만든 예문입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 I'm making a report in the office now. 그 다음 내일 아침까지 줄게. 그럼 영어로 I'll give it until tomorrow morning. 자, 여기서 아마 왜 by를 사용하지 않고 until을 사용했는지 궁금한 분이 있을 텐데 라이언이 다음 영상 속에서 한번 until하고 by의 차이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편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내가 다시 전화 줄게. 자, 개로 끝나죠. 자, 그럼 영어로 I'll call you back. I'll call you back. 네, 만약에 저기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자, 개요로 끝나죠. 즉 상대방이 나에게 좀 편하게 느껴지는 대상이고 너무 격식체가 아닌 중톤으로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그럼 영어로 I'll call you back. 그렇죠. 조금 더 약간 밝은 톤으로 이야기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편한 친구끼리는 굉장히 스피드 있게 빠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럼 다음번 문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내일 그 회의에 참석할 겁니다. 지금 뒷부분이 할 겁니다. 확실히 격식체의 문장이죠. 자, 그럼 정답은 I will attend the meeting tomorrow. 한 번 더 I will attend the meeting tomorrow. 근데 밑에 문장 저 내일 그 회의 갈게요. 예를 들어 선배나 팀장님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 그 다음 밑에 문장은 나 내일 그 회의 갈게. 그럼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느낌. 하지만 두 개의 정답은 똑같죠. 하지만 톤 조절을 조금만 미묘하게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 I'll go to the meeting tomorrow. 즉 편하게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I'll go to the meeting tomorrow. 근데 약간 중톤으로 이야기할 때는 밝은 톤으로 I'll go to the meeting tomorrow. 이 정도의 차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번 문장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동사구를 이야기 드릴게요. 어딘가를 둘러보다 라는 표현은 look around. 한번 따라 해보십니다. look around. 집중해서 보는 느낌의 look, 그 다음 여기저기라는 느낌의 around로 합쳐서 바로 look around를 쓰면 어딘가를 둘러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문장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옮겨보십시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내일 그 집 둘러볼게요. 라이언이 이 문장을 만들 때 예를 들어 부동산 하시는 분과 통화하는 느낌으로 만든 예문이고 그 다음 밑에 문장은 내가 내일 그 집 둘러볼게. 편한 친구에게 하는 느낌. 하지만 정답은 그렇죠. 하나죠.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미묘하게 톤만 조절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I'll look around the house tomorrow. 한 번 더. I'll look around the house tomorrow. 자, 다음번 문장으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영어로 옮겨보십시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과 2번의 문장의 정답은 동일하다는 거 아시죠? 다만 실전에서 여러분이 미묘하게 톤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I'll show you tomorrow. 끝. 친구에게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스피드나 때로는 조금 둔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하지만 제일 마지막의 문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내일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격식체의 문장이죠. 이때는 축약어로 사용하지 마시고 I will show it to you tomorrow. 한 번 더 영어로 I will show it to you tomorrow. 물론 여기서 to you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뺄 수 있는 요소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조금 더 어필해 주면서 조금 격식체 표현을 하기 위해서 to you라는 표현도 참고로 넣었습니다. 나중에 라이언하고 3, 4 형식에 관련된 형식을 배울 때 지금 맨 아래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될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우선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또 스피드 있게 전진할게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라이언이 따로 이 문장의 격식체다라고 이야기를 안 드려도 확실히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I will check my schedule for this week and call you back. 참고로 and or but은 앞에서 반복되는 요소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번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은 앞에 문장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하지만 딱 보셔도 이 문장은 격식체보다는 편한 대상한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이 강하죠. 그럴 땐 바로 축약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앞에 문장 같이 읽어볼까? I'll check my schedule for this week and call you back. 자, 한 번 더. I'll check my schedule for this week and call you back. 그렇죠. 그래서 톤을 하실 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연습하실 때 꼭 2번을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즉 약간 편한 대상의 선배나 아니면 중톤 정도로 이야기하는 느낌. 그 다음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는 조금 빠른 스피드로 조금 더 이야기하는 톤으로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예문 한번 더 연습해 보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 또 전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위에 문장에 레에다가 밑줄을 치십시오. 그리고 퀘스천 마크까지 같이 밑줄을 치시고요. 이렇게 편한 대상한테 레라고 묻는 의문문은 빠르게 앞에 도입부를 will유라고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이 이 표현을 보통 do you want라는 표현으로 많이 선회를 하시는데 want가 들어갈 때는 10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커피 마시고 싶니?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느낌. 하지만 커피 마실래? 집에 갈래? 이렇게 편한 대상한테 레라고 말할 때는 will유라는 표현도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이 이 표현을 do you want로 표현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라이언은 실전 활용도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자, 같이 읽어볼까? 라이언한테 안부 좀 전해줄래? 친구에게 하는 톤으로. 그럼 영어로 Will you say hello to Ryan? 근데 가운데 문장 저기 라이언한테 안부 좀 전해주실래요? 자, 중톤이죠. 하지만 똑같습니다. 톤 조절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Will you say hello to Ryan? 한 번 더. Will you say hello to Ryan? 그렇죠. 여러분이 목소리 한번 크게 연습하시고.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장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희 그쪽 사장님께 안부 좀 전해주시겠어요? 확실히 격식체의 문장이죠. 그럼 이렇게 격식체의 느낌은 will you가 마스터 됐으면 will로 표현했던 거를 우주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 Would you say hello to your boss? 한 번 더. Would you say hello to your boss?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두 개의 표현은 실전에서 꼭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또 전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의 문장입니다. 이 주소로 나 좀 데려다 줄래? 자, 친구에게 하는 말투로요. 자, 그럼 영어로 Will you take me to this address? 한 번 더 영어로 Will you take me to this address?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표현은 좀 빠르게 스피드 있게 표현하시면 Will you take me? 그렇죠. take me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중톤을 잘 이해하시라고 했죠. 상대방한테 편하게 이야기하는 말투로요. 이 주소로 저 좀 데려다 주실래요? 자, 역시 똑같죠. 대신에 톤만 조금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 Will you take me to this address? 한 번 더 영어로 Will you take me to this address?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장은 격식체죠. 저기 죄송하지만 이 주소로 저를 데려다 주시겠어요? 자, 그럼 우주로 바꿔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 W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 한 번 더 W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 그렇죠. 이렇게 연습 많이 해두시고요. 바로 다음번 문장 또 전진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자, 문장 맨 마지막에 수에다가 동그라미 씌십시오. 이제 라이언이 이제 조동사와 관련된 부분 중에 can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한글에서 수가 딱 느껴지시면 여러분이 can you라는 발음을 빠르게 캐치하셔야 돼요. 즉 아까 will you하고 다른 부분은 상대방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의 여부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가능성이냐 즉흥성이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실전에서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했어요. 딱 수의 느낌이 잡히면 will you를 버리고 can you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한 번 더,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수가 들어간 느낌인데 조금 더 격식체로 표현하고 싶으면 can의 과거형인 could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아래 문장 같이 읽어볼까? C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 그렇죠. 그래서 will you를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can you와 could도 같이 공부하시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언이 can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추후 영상에서 꼭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번 문장 또 전진합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를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때는 이 표현은 여러분이 바로바로 반응 속도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father. 자, 혹시라도 이렇게 왜 지금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고 할 때 be looking for의 개념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썸네일 보이시죠? 바로 저 썸네일의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보다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을 같이 마스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몇 가지 좀 보여주실래요? 자, 지금 라이언이 이야기하는 톤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저기 몇 가지 좀 보여주실래요? 너무 이렇게 격식체 있게 이야기는 안 하죠. 그럼 이제 밝은 톤으로 Will you show me some things? 한 번 더 영어로 Will you show me some things? 그렇죠. 이렇게 will you로 시작하더라도 편하게 친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중톤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자, 다음번 문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언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안 들였죠. 이유는 앞에 문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문장의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수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공부하실 때 보통 한글을 보시더라도 핵심과 포인트를 빨리빨리 잡으시는 분들이 보통 영어를 빨리빨리 마스터하세요. 지금 이 문장을 딱 보셔도 마지막에 수, 그러면 이 문장은 의문문이니까 can you 아니면 could로 시작하겠다. 그리고 빠르게 문장의 뉘앙스를 느끼시는 거죠. 아, 너무 존댓말로 이야기하는, 즉 격식으로 이야기하는 표현은 아니다. 그럴 때 이제 바로 can you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father. 저기 보여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좀 부드러운 톤이죠. 그럼 영어로 Can you show me some things? 그렇죠. 바로 이렇게요. 자, 그럼 다음번 문장 바로 또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채널 영상을 예전부터 꾸준히 보시던 분들은 이 표현을 라이언이 전에 한번 여러분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stop ing. 바로 뭐뭐 하는 거를 멈추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stop bothering me. 그러면 나 좀 괴롭히는 것 좀 그만해. 멈춰. 근데 위의 문장은 조금 이제 톤으로 따지면 약간 상대방한테 세게 얘기하는 거죠. stop bothering me. 하지 좀 마. 이런 느낌처럼. 하지만 밑에 문장은 의문문이죠. 나 좀 그만 괴롭힐래? 자, 편한 사이 때 하는 느낌으로요. 레가 잡혔죠. 그럼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Will you stop bothering me? 한 번 더 영어로 Will you stop bothering me? 그렇죠. 이 표현으로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깨 펴시고 다음번 문장 또 바로 전진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자, 우선 라이언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신 후에 첫 번째, 늘 먹던 게 영어로 뭐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마지막에 뉘앙스를 보신 후에, 아, 개요로 끝났다. 그리고 바로 영어로 are.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두 분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분이 빨리 영어를 마스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문장을 접했을 때 자꾸 문장을 풀로 생각하고 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전에서 굉장히 빠르게 영어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고 그다음 바로바로 영어 회화를 배울 때 조금 약간 느리게 배우는 성향이 강합니다. 우선 문장을 봤을 때 앞에 실전에 빠른 도입부가 느껴지면 자꾸 입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셨을 때 are 먼저 시작하신 분은 굉장히 잘한 거. 그 다음 만약에 늘 먹던 게 영어로 뭐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 지금 라이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자꾸 모든 문장을 머리로 다 생각을 한 후에 자꾸 입으로 이야기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습관을 조금 고치고 바로바로 앞에 도입부 먼저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ll have my usual. 한 번 더. I'll have my usual. 이렇게 my usual로 표현하면은 늘 먹던 것, 늘 하던 것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 역시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십시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문장은 문장 맨 위에 주세요라는 표현에다가 밑줄을 쳐두십시오. 여러분이 보통 이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한글을 그대로 따라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즉 주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통 기부를 떠올리시거나 아니면 주문하다라는 오더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보통 커피하고 토스트를 주세요라는 표현은 저 토스트하고 커피 먹을게요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I'll have toast and coffee라고 표현되는 거. 그리고 이제 have를 뭐뭐를 먹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때는 마시는 개념의 drink와 무언가를 씹어 먹는 개념의 it을 한 번에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라이언 어순편 1편부터 굉장히 이야기를 자주 드렸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이 바로 I will not. 자, 우선 기본적인 조동사의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표현하죠. 물론 영어에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No, not, never. no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의 형용사에 해당하고 그 다음 not 같은 경우는 부사, 그 다음 빈도부사에 해당하는 never, 그 다음 not anything, 그 다음 때로는 nothing. 여기와 관련된 표현은 라이언이 이제 추후 영상에서 한번 영어의 부정과 관련된 디테일한 표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 will not의 버전을
풀 버전으로 I will not으로 이야기할 건지 아니면 will not의 축약어를 사용할지에 따라서 실전 영어나 표현에서 많은 의미가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오늘 꼭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우선 첫 번째, I will not. 두 가지의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격식체 영어에서 뭐뭐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미래적인 느낌의 부정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의지의 부정. will의 느낌 중에 미래 표현 말고 의지의 표현도 있다고 그랬죠. 저는 절대 뭐뭐 하지 않을 겁니다. I will not. 하지만 이런 경우 때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는 I will never의 표현도 물론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럼 I will not이 들어간 실전 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보이는 예문은 격식체의 영어나 비즈니스 영어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꼭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 제가 내일은 그 파일을 확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우선 문장의 뒤를 보시면 수라는 느낌의 조동사 can과 그 다음 겁니다. 격식체 will이 들어간 표현이죠. 자, 우선 첫 번째 정답을 같이 볼까? I will not be able to check the file tomorrow. 한 번 더 천천히. I will not be able to check the file tomorrow. 여러분이 격식체 영어에서 주의를 해야 될 표현인데 바로 not give, not offer. 여러분이 만약에 I can give you the file 혹은 I can offer you the job 이렇게 표현할 때는 상대방한테 조금 뉘앙스가 무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줄 수 없어요 혹은 제안해 줄 수 없습니다 라는 용도로요. 그래서 이 표현을 조금 더 격식체로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be able to와 will not을 함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위에서 사용된 문장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will be unable to check the file tomorrow. 바로 unable. 자체적으로 부정성을 지닌 형용사를 사용하시면 위의 문장에 사용된 not을 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be able to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우선 be able to는 격식체 영어, 즉 비즈니스 영어 속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다른 be able to의 뉘앙스는 조동사 can을 설명할 때 라인이 디테일하게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바로 I will not의 축약어, 바로 I won't. 바로 이 표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발음이 원투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혼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발음의 표현은 바로 뒷페이지에서 원투와 같이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will not의 축약어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의미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에 영상부터 차근차근 보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부정을 나타낼 때의 느낌에 안이 들어간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은 거기 안 갈게요. 저 오늘은 점심 안 먹을게요. 이렇게 안이 들어가는 느낌. 그 다음 친구 사이 때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나 오늘 거기 안 갈래. 나 이거 안 살래. 바로 이렇게 편한 사이 때 사용되는 느낌으로도 캐치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will not의 축약어 발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혼동이 올 수 있는 네 가지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will not의 축약어의 발음은 처음 연습하실 때는 won't, won't. 하지만 입에서 조금 더 울리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won't, won't. 이렇게 입에서 무언가 울리는 느낌이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표현이 실전에서 여러 문장 속에서 빠르게 그리고 중장문으로 연결이 되면 won'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want 바로 이런 발음으로 들리시게 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want도 실전 발음 속에서 문장 속에서 들어갈 때는 트 발음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즉 I want coffee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I want coffee. 한 번 더 I want coffee. 즉 want도 실전 문장으로 가면은 사실상 원으로 발음이 돼요. 그럼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이 실전으로 가면 문장이 길어졌을 때는 상당히 두 개가 유사하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차이는 이 자체의 발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자, 우선 will not의 축약어죠. 그럼 not은 정확히 품사로 따지면 부사입니다. 부사는 즉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럼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오게 되죠? 바로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죠. 즉 만약에 I won't go. 그럼 지금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앞에 있는 단어는 아 이것은 will not의 축약어겠구나 라고 파악이 되는 거고 아래 문장을 잘 보시면 I want coffee. 실전에서 이렇게 빠르게 원으로 발음이 되더라도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 이거는 want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발음을 하시게 되면 두 개의 차이를 미묘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우선 want 같은 경우는 무언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I want coffee. I want coffee. 무언가 입에서 울리는 느낌이 조금 부족하죠.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은 I want go there. I want go there.
약간 같은 원이지만 입에서 조금 더 울리는 느낌이 들린다는 거. 이 점 일단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원으로 들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한 단어의 단어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연결이 되는 단어를 포함해서 그리고 문장 속에서 발음이 되는 걸로 훈련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drink coffee. I want. 여기서는 t가 살짝 발음되는 느낌이 있죠. 바로 앞에 표현은 want, 그 다음 뒤에는 to. 네, 여러분이 이 표현의 want 동사라는 표현을 편한 사이 때 보통 이야기할 때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I wanna drink coffee. 한 번 더, I wanna drink coffee. 그래서 보통 wanna 다음에는 동사가 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want의 축약어이기 때문이죠. 근데 wanna라는 발음 자체는 위에 1번하고 2번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혼란이 올 일이 없다는 거. 요 점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앞에 있는 세 개의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I want it. I want it.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I want go there. I want go there.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I wanna go there. 자, 1번과 2번은 여러분이 굉장히 문장이 만약에 길어지고 정말 빠르게 발음이 될 때는 사실상 두 개가 동일하게 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음 연습하실 때 너무 웡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문장 속에서 포함이 되는 발음으로요. 그럼 과연 이게 want일지 will not의 축약어일지 구분하는 건 그렇죠. 뒤에 성분으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I want it. 그러면 뒤에 it이라는 대명사가 나왔다는 건 앞에는 want겠다. 근데 밑에 문장은 I want go there. 그러면 go라는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will not의 축약어겠구나.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앞에 총 4개의 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I want pasta for dinner. 그러면 저 저녁으로 파스타 하고 싶어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I want have pasta for dinner. 때로는 I want have pasta for dinner. 그러면 저 저녁으로 파스타 먹고 싶지 않아요. 혹은 나 저녁으로 파스타 안 먹을래. 친한 사이면 이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I wanna have pasta for dinner. I wanna have pasta for dinner. 그러면 나 저녁으로 파스타 먹고 싶어. 바로 이런 표현 wanna.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I'll have pasta for dinner. 한 번 더 I'll have pasta for dinner. 그럼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저 저녁으로 파스타 먹을게요. 혹은 파스타 먹을래요 라는 표현. 그 다음 이제 친한 사이 때는 나 그럼 저녁으로 그냥 파스타 먹을래.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들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꼭 잘 복습해 보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어의 어순, SV 울라블라 쌍W와 그리고 다양한 실전 도입부, 그리고 자주 사용이 되는 축약어의 발음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실전에서 빠르게 영어를 표현하실 때는 자주 사용되는 도입부와 축약어는 꼭 많이 연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자주 반복하시고 앞으로 라이언이 이렇게 실전 도입부와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제작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들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죠. 영어가 즐거운 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이언하고 늘 함께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